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지금 갖고 온 책은 한번 읽어드린 책인데요. 좋은 글이 또 생각나서 갖고 왔습니다. 책 제목은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 류시와 지음. 네, 조금 읽어볼게요. 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새는 노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노래한다. 동화와 현실 중간에서 살아가는 듯한 외국인 친구가 서울에 와서 한 달 남짓 머물렀다. 이틀에 한 번씩 만나 함께 일한 후 점심을 먹고 시내를 산책했다. 겨울 끝자락이었지만 기록적인 한파가 연일 이어졌다. 걷는 것을 좋아하는 나도 히말라야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장갑 낀 손으로 귀를 녹였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귀가 빨개졌는데도 연신 감탄하며 하늘 좀 봐봐, 정말 파란색이야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움츠렸던 고개를 빼고 올려다보니 찬 공기 때문인지 독특한 파란색이었다. 목이 긴 나는 추위가 파고들어 얼른 펭귄처럼 움츠렸지만 그 친구는 혹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가 인사동을 한 바퀴 돌고 조계사 경내를 지나 안국동과 정독도서관 앞들을 거쳐 삼청동과 가회동 쪽으로 긴 순례를 하는 동안 한국의 겨울 하늘이 지닌 아름다운 블루 컬러를 계속 예찬하는 것이었다. 그 친구 덕분에 강렬하게 파랗지도 않고 흐리게 파랗지도 않은 무심하게 우주 공간을 투영하는 듯한 파란색을 자주 바라볼 수 있었다. 하늘의 아름다움을 자각하는 순간 추위가 훨씬 견딜만해졌다. 하늘에 대한 것은 단편적인 예에 불과하다. 그 친구는 매사에 그런 식으로 모든 일과 사물들 속에서 아름답고 기쁜 요소를 발견했다. 한 번은 버스가 늦게 와서 한참 기다리게 되었는데 미안해서 택시를 타자고 하는 내게 언제 다시 올 줄 모르는 거리에 더 오래 서 있게 돼서 기쁘다 라고 말해 나를 놀라게 했다. 제주대학교에 일이 있어서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저녁에 올 예정이었는데 폭설로 발이 묶이자 신이 준 선물이라며 좋아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정말 좋은 일이야.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니까. 라고 말하는 동화 속 소녀 같았다. 그래서 함께 일을 하는데도 즐거움이 따랐다. 에고의 주장이나 설득이 불필요했다. 그런 사람은 자주 그리워진다. 말뿐만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삶을 기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 친구가 떠난 후에도 하늘 좀 봐, 정말 파란색이야 하는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해 자주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었다. 저 파란색을 갖지 못한 사람은 그만큼 마음이 가난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 소설가 엘리너 포터의 명작 폴리애나의 주인공 소녀 폴리애나는 불행한 삶 속에서도 매 순간 다행한 일 찾기를 한다. 11살의 고아가 되어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노처녀 이모집에 얹혀 살게 된 폴리애나는 매일 다행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찾는다. 대저택 같은 집에서 좁고 퀴퀴한 다락방이 주어지지만 전망이 좋아서 그림 같은 경치만 봐도 정신 수양이 되어서 다행이라거나 방에 거울이 없어도 주근깨 난 얼굴을 안 봐도 되어서 다행이라고 말한다. 기차역으로 자신을 마중 나와주지 않은 이모에 대해서는 이모와의 만남을 기대하는 일이 좀 더 연장되어서 다행이라고 여긴다. 다행이야는 폴리애나가 불우한 삶을 견디는 만트라이다. 폴리애나는 이것을 기쁨 찾기 놀이라고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놀이를 함께할 것을 권한다. 아무리 불행한 상황일지라도 기뻐할 무언가를 찾는 놀이이다. 그렇게 해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이모의 가슴을 녹이고 평생을 병상에 누워 지내야 하는 가난한 부인, 고립감에 빠진 미망인, 가정 불화로 이혼 직전까지 이른 부부 등 상처가 있어서 마음이 다친 사람들에게 삶의 기쁨을 선사한다.
기쁨 찾기 놀이는 억지로 지어낸 자기 위안이 아니라 삶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정신의학자 아들러가 말하듯이 인간은 자극에 반응만 하는 반응자가 아니라 그 자극에 대해 창조적 결정을 하는 행위자이다. 사람들이 있는 데서 자신도 모르게 방귀를 뀌면 똥을 싸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야 라고 생각하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긍정적인 정신. 단호한 낙관주의는 행복이 없어서 안 되는 요소이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고난을 지탱하는 것은 기쁜 일을 발견하는 마음이다. 인도 라자스탄 지역의 샴푸라라는 시골을 여행한 적이 있다. 바나스 강이 흐르는 오지 쪽으로 갔더니 15채 정도의 흙으로 지은 오두막이 나타났다. 지도에 이름조차 없는 마을로 사람들이 우호적이고 다정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본 가장 행복한 여인들이 살고 있었다. 폭 1.2m, 길이 4m의 긴 천으로 된 사리옷을 몸에 두르고 있었는데 독특한 풍습이 있었다. 그녀들은 강으로 나가서 사리를 절반은 몸에 두른 채 절반만 풀어서 물에 빨았다. 그런 다음 그 절반을 몸에 두르고 나머지 절반을 풀어 세탁하는 것이었다. 부끄럽게도 나는 그것이 그 마을 풍습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리옷이 한 벌밖에 없기 때문에 고안해낸 빨래 방법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 그런데도 그들은 연신 웃음을 터뜨리고 아열대 새처럼 즐겁게 떠들어서 이방인인 나도 강물에 퍼지는 사리천처럼 행복감에 물이 들었다. 노래 부를 일이 없다고 많은 이들이 말한다. 하지만 시인 마야 안젤루가 말했듯이 새는 해답을 갖고 있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노래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죽으면 더 이상 불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에 나는 동의한다. 긍정적인 감정이 좌뇌에서 간단히 처리되는 반면에 부정적인 감정은 우뇌에서 훨씬 많은 분석과 사고 과정을 거친다고 뇌신경학자들은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감정보다 불쾌한 감정과 사건을 묘사할 때 더 논리적이고 강한 말들을 사용한다. 그리고 그렇게 발달한 우뇌는 부정적인 것을 발견하는 일이 습관이 된다. 그것이 인간 뇌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다. 동화가 필요한 순간이 바로 그때이다. 학자처럼 공부하고 동화의 주인공처럼 살라는 말은 소중한 금원이다. 네, 좋은 글이죠. 네, 여러분도 여기에 나오는 동화 속 주인공 같은 외국인 친구, 네, 이 친구의 말처럼 오늘 하루 파란 하늘을 쳐다보면서 좋은 생각하고 또 좋은 일도 많이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